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모든 주요 뉴스가 전 세계 증시의 패닉 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미국에 또 아시아 증시까지 크게 강타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파워블로그 주제를 급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최근 증시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 3,000포인트 대세론이 얘기되기도 했지만은 불과 지금 한두 달만 지난 이후에 지금 시장 바닥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일자의 51포인트 하락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예상대로 시작부터 급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 한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인의 저가 매수세도 없었죠. 또 연기금의 구원 매수도 없었죠. 이래저래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수급 상황 짚고 넘어갈까요? 네, 전일이 마이너스 51.38포인트, 무려 2.8%가량 급락하면서 최근 지난 5월 18일에 68포인트 하락 이후에 두 번째 하락에 큰 폭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한 2,841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1,427억, 그리고 기관이 840억 원으로 수급 주체 세 군데 모두가 순매도를 하는 어떤 기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또 외국인은 한편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한 6,726계약 정도를 강력하게 매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긴 했지만 하락을 막아내긴 좀 어려웠었다. 3대 수급 주체가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지만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전일자의 외국인 순매수 선물 규모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9,951억 원 정도 됩니다. 즉 1조 가까운 물량을 선물을 순매수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물은 매도했지만 선물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해지를 좀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시장 수급 자체가 폭락을 염두에 둔 포지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증시를 두고 각 분석기관들은 어떠한 증시 관점을 가지고 있던가요? 네, 전일이 약간 패닉과 같은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분석 자체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국내 H사 같은 경우에는 저점 예측이 쉽지 않다. 1780선을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더 밀리면 투매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했고요. 국내 D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과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 악화와 맞물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단기 저점 인식은 있지만은 향후에 약하던 투자 심리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 대응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 S사 같은 경우에는 증시 조정의 원인이 유럽 위기 재현과 G2의 경기 위축에 대한 둔화였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해소되더라도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좀 비관적인 내용들이 일색인 내용들이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측면인데요. 즉 지금 현재 1780선 전후의 한국 증시의 PBR은 8.01배 수준, 그 8포인트 정도 전후의 P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도 더 밀리기는 또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석은 반등이 쉽지 않고 시장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PER은 매력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장 마이너스 51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명 저점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고 또 리스크가 해소되어도 반전은 쉽지 않다라고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투자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시그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과연 전일자 마이너스 51포인트가 시장 하락을 어떤 신호탄이냐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일단은 자금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장의 조달금리 자체가 낮아져 있느냐 올라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금융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단계에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느냐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유리보 지표입니다. 유리보 지표는 시장의 런던 은행 간 인터뱅크 금리인 라이보 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기준 금리로 삼고 있는 지표인데요. 실제적으로 유로존의 57개 은행들이 고시하는 표준 금리 이자율을 가지고 상하이 15%를 제외시켜 가지고 나머지를 평균화 이자율을 고시하는 유리보 금리가 시장의 핵심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조달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차트가 있겠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까지 시장 내에서 단기 자금 시장의 조달 금리가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 유리보 금리가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리보 금리가 폭등세로 우상향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 2012년도 지금 현재 6월 그리고 5월까지 넘어온 그 순간을 보시게 되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금 조달 금리는 상당히 좀 저렴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1개월물부터 시작해서 2개월물, 3개월물 모두가 자금 조달의 금리 자체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시장 상황은 실제로 금융시장의 어떤 핵심 실물 지표로서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위험 신호로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결국 시장의 심리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폭락을 보였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멘탈이 지배하는 시장의 어떤 붕괴만 나타났을 뿐 실물 시장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히 주말 하락의 배경이 유로존 위기도 위기지만 그동안 견고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의 약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의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74포인트를 하락하면서 하락의 원인이 미 실업률의 어떤 불안한 흐름 8.1%에서 8.2%로 다시 상승한 실업률이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과연 이 실업률 자체가 274포인트 하락할 만한 근본 원인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8.1에서 8.2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2010년도 중반기에 노란색 타원을 보셔도 이때 당시 실업률도 약간 상승 기조를 보였지만 오히려 증시는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2011년도 상반기에도 실업률이 다시 재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이 시장은 시장의 어떤 고점을 형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기간, 즉 2012년 초와 2011년 말을 지나치면서 실업률이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장은 오히려 그 약세를 보였던 기간이 있었고 최근에 실업률 상승이 274포인트를 하락시킬 만한 그 근본 요인은 아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FRB가 주도하는 양적 완화의 명분을 얻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즉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원자재 시장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유가도 80불대 초반까지 급락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하락을 초래하면서 결국은 양적 완화 3탄의 명분을 얻기 위한 시장 하락을 심리적으로 좀 위축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금요일에 미국 시장 하락 그리고 전일자의 51포인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지금 시장을 종목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덱스를 추종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강력한 매수 전략으로 ETF,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현재 시장을 타개하는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산 부장께서 함께 해줬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